역사적인 날입니다.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누구라도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좀 이제부터 해볼까요? 추미애 장관과 검찰 직제 얘기. 추미애발 검찰 인사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한 번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저녁 법무부가 검찰의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보도자료만으로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선거 사건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검경수사권 통과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일선 수사팀 교체되나요? 네, 추미애 장관의 오늘 모습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얘기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제가 기억을 좀 돌려봐도 지난주 수요일에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됐을 때도 정확히 7시 30분이었고 어제 검찰 직제안 발표된 것도 7시. 다 일과 시간 이후에 이렇게 발표하는 건 참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인사도 그렇고 조직 개편도 그렇고 왜 이런 거를 업무 시간 뒤에 저도 어제 퇴근하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사실은 업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안들을 기자들이 질문도 할 수 없는 또 기자들이 어떤 면에서 퇴근하는 시간에 보도자료만 내서 이런 그 전격적으로 하는 것인지 뭐가 떳떳하지 못한지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조직은요, 이미 3개월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특수부를 대폭 줄이는 조직 개편안을 단행을 했습니다. 예. 자, 그 3개월도 안 돼 또 지금 이제 조직 개편한 것이거든요. 왜 했냐 하면 검사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사들이 이 1년이 안 됐어요. 지금은 대통령 내규에 따라서 1년이 안 된 인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조직 개편을 할 때는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 좀 보복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할 수는 없고 조직 개편을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법이면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전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내용도 저는 상당히 심각한 걸로 봅니다. 자, 공수처가 올 7월 달에 일단 그 발족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 조직 개편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지금 인지수사, 즉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줄이는 지금 조직 개편한 것이거든요. 뭐가 급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검찰의 수족을 잘라내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수사를 뭔가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까지도 낙태합니다. 조수진 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언론에 만약에 뒤늦게 알렸더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조율만 잘 됐으면 그게 큰 문제는 아닐 텐데 또 윤석열 패싱,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대검에 알렸다, 뭐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번 그 검찰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면서 가장 지향해야 하는 것이 양비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법무부도 잘못했고 검찰도 잘못했다. 왜 둘이 타협을 하지 못하냐? 이건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왜?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항의조차 못한다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는 그런 양비론을 지향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검찰의 조직 개편, 조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특히 검찰의 조직 개편은 형사사법 시스템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언론 브리핑, 그러니까 일문일답 과정도 없이 예. 저녁 7시에 발표를 했다.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문일답이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대유행이에요. 기습적으로 통보하고. 그리고 1시간 전에 검찰에 알렸다. 대검에 알렸다. 이게 알린 겁니까? 1시간 전이면 오후 6시. 공식 일과 시간 딱 끝나자마자 알렸는데 이거는 통보를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이번 조직 개편의 내용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우선 반부패 수사부, 그러니까 특별수사부입니다.
이것이 6개에서 전국 6개에서 4개로 축소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4개에서 2개가 축소됩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일가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공공수사부, 예. 옛 공안부죠.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이라든지 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못합니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해왔던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가 대폭 축소됐고 이 사건을 처음으로 손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 사라집니다. 특히 울산지검의 공공수사부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안부 검사라면 반드시 가봐야 될 요지로 꼽혔는데 그것 자체를 없습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때 수사 지원을 했던 데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 정권의 살아있는 수사 이거 한 거에 대한 괘씸죄 적용한 보복성 인사조치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 전 장관 하나 살리자고 알겠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듭니까? 오늘 조수진 부장의 시각 좀 들어봤는데 정태현 변호사님 네. 조금 더 집중해보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만 예를 들면 조국 일가 비리 수사하는 게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3개에서 2개로 축소가 됐어요. 이게 정말 그 검찰 내막을 좀 들여다봤을 때 당장 오늘부터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게 좀 차질이 불가피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면 수사를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 건 아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동기는 어찌 됐든지 간에 저렇게 줄어들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조국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나 청와대 하명 수사나 선거 개입 수사, 그 다음에 증권범죄 수사 다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직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라고 해가지고 국무에서 막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조수진 부장 말씀하신 대로 법에 맞아야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법 중에서 검찰적 법을 보면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경제범죄, 그다음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없애자고 하는 또는 줄이자고 하는 부서는 전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부서가 줄어들면 누가 덕을 볼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서민이 수사를 덜 받게 될까요?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이 수사를 덜 받게 될까요? 이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제 개편이 대통령령이니까 내각만 통과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입법 취지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딱 한마디만 곁드리겠습니다. 네. 반부패 수사부, 공공수사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 3곳 중에 일반 서민, 힘없는 약자, 사회적 약자 이것을 수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 3곳은 전부 다 거학, 공공의 적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 수사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최전문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법조계 검찰 내부에서도 총선 앞두고 이게 좀 말이 되느냐 더 가진 자들이 유리한 결과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직제 개편하면서 인권과 민생을 강조한 이제 검찰 법무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옥에 티는 없는 건지 법무부 입장에서도 그걸 좀 더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 특수부 줄였다고 그러잖아요. 반부패 수사부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관한 수사를 하고 있는 2부는 다 살아있어요. 거기 예. 안 없었어요. 4개 중에 2개 없었지만 그리고 공공수사부도 옛날 공안부잖아요. 예. 거기 지금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하는 2부도 남겨놨어요. 없앤 부분은 실제 수사하는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요. 물론 인력을 옆에서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줄였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지 아니면 예컨대 그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특수부 줄이는 것은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형사부와 공판부에 사람이 부족해서 일반 형사사건이 처리가 늦게 되고 있는 부분도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줄였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송철호 시장 관련된 수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이러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검찰총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없어지겠습니까, 당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론 예. 이런 우려들, 예를 들어서 특수부를 더 강화시켜서 뭐 권력형 비례해서 하자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너무 많은 인력들이 거기 가 있으니 다른 업무들에도 차질도 있을 수 있고 또 검찰도 일정 부분 특수부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검찰 개혁을 해왔고요. 예. 이게 추미애 장관 전에도 이미 추진돼 왔던 일이에요. 최무수 그 말씀드려 연장선에서. 죄송한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 초기에는 특수부 정말 많이 늘려놓고 적폐수사 끝나니까 이제 바로 줄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그런 비난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적폐수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건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지금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잖아요.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수사가 잘 된다고 하면 특수부를 줄이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 말과 이 시스템 실천은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됐죠.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로 하여금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형사부를 축소하고 특수부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수진 부장이 얘기하시는 거는 주장이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검찰을 다년간 출입한 경험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지만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분담이 돼 있긴 하지만 검찰이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형사 사건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도움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검찰 조직을 손보는 동안 국회에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힘 빼기에 마침표가 찍었다는 일각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검찰을 개혁하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라낸다고 해도 국민은 정권의 흉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어제 국회 사진 좀 상징하는 게 커서 위원장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추미애 장관의 활짝 웃는 모습과 그리고 여기 박용진 의원, 서영교 의원, 윤해 장관까지 해서 이렇게 기념 사진까지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 어제 여당에서는 여의도 일각에서 한 곳에서 모처에서 축배까지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한 50명이 모여서 축배를 들고 총선 압승을 외쳤다고 하는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1987년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아시겠지만 박종철 열사가 이제 고문치사 사건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예. 당시에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발굴해내고 이걸 세상에 알린 게 누굽니까?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즉 경찰이 어떤 면에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을 검사가 이것을 언론에 알려서 결국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결국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첫 번째 시작된 것이죠. 자, 그래서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자, 근데 그 민주정부가 당시에 왜 검찰을 축소를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 상황 자체가 경찰에서 그나마 어떤 견제 시스템이 작동해야 된다는 의미들, 그리고 또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따로 있다는 측면에서 당시에 검찰 개혁했다라면 당시에 검찰 다 줄였겠죠. 그렇지만 당시에 민주정부는 검찰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즉 검찰 고유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자, 근데 그 민주정부를 승계하겠다고 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또 경찰의 역할을 엄청나게 증가시킨 법안을 통과시켜 난 다음에 축배를 들었다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앞으로 10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그중에서 2만 명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권력이 있죠. 또 정보경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국정원 국내 정보 기능이 없어지면서 모든 정보 기능이 이제는 경찰로 집중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10만 경찰을 경찰총장이 통제를 하는데 그 경찰청장 바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버닝성 사건 등등에서 봤지만 과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앞으로 이 경찰의 어떤 수사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피해는 과연 누가 어떤 면에서 보상해 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자체적인 수사권을 주되 그것이 이제 남용되지 않도록 정보경찰을 폐지하거나 그 역할을 축소하고 또 지금 중앙경찰로서 경찰청장의 지휘에 움직이는 군대와 같이 움직이는 이 경찰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분리하고
또 실제 수사와만 담당하는 사법경찰과 다른 것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전부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건 빠지고 검찰의 그 권력만 줄이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축배를 드시려고 한다면 이 경찰에 대해서 이 개혁 입법을 하고 난 다음에 축배를 들어야지 지금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국가나 국민의 정의에 굉장히 지금 해독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조직 개편뿐 아니라 수사권마저 경찰 손에 이제 쥐게 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운신의 폭은 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과거 윤 총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청문회 때도 인청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저희는 개정된 법률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평을 그렇게 잘 인용하지는 않는데 조수진 부장 오늘 윤석열 총장의 팔다리가 잘린 모습과 이렇게 마무리까지 했다라는 한 중앙일보의 만평까지 한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이렇게 당과 청와대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에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것을 노무현 정부 때 너무나 나이브, 순수하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정권이 검찰을 그냥 장악하려는 시도만 벌인다면 검찰의 민주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후회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검찰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이것은 첫째는 검찰 스스로의 뼈를 깎는 듯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 스스로의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함께 맞물려야 된다. 줄탁 동기, 한자 사자성어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우리가 장악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걸 버리고 또 지금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단죄할 수 있는 저 정도의 검찰이라면 정말 믿어보는 것도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검찰을 용인하는 것 바로 대통령의 덕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검찰의 고위급 인사 단행에 이어 어제 있었던 검찰의 직제 개편 관련 얘기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오늘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인물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